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영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영어 공부법 중에서 영어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영어 단어 공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암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영어 단어 공부를 하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장 공부하기 막연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그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영어 단어 공부일 텐데, 제가 영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영어 단어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단어를 외웠고, 그리고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이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만큼 영어 단어 공부는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어 단어 공부를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잘 하셔서 꼭 영어 단어 4문제를 다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에는 2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한 4문제 정도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이 4문제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방향은 약간 다르게 접근하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어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하는, 공부해야 하는 단어는 수능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거기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들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고 한 수능 때 공부했던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수준의 단어를 어느 정도 안다면 독해하는 데에 단어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지만 그러한 단어는 문제를 푸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단어일 확률이 높고, 보통은 굉장히 중요한 어휘들, 그러니까 수능 어휘 정도의 그 수준으로 독해 단어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에 이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어를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단어집은 수능 영어 단어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는 이 4문제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무원 어휘 문제집, 공무원 어휘 단어집을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집 안에 있는 어휘들은 수능 단어집에 나오는 것보다 약간 어려운 단어들, 약간 수준이 높은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특별히 여러 번 기출되었던 중요 단어들, 중요 어휘 중심으로 그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 단어집과 함께 공무원 영어 단어집도 함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 2가지 단어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두꺼운 문제집, 두꺼운 단어집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단어집을 공부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외우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 영어 단어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두꺼운 문제집, 이 두꺼운 단어집이 쓸모없는 단어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 또한 두꺼운 단어집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저는 그것을
계속 외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 정도,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한 20 며칠 정도 되었던 그 순간에 이 두꺼운 단어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고 이 공부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효율적인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꺼운 단어집 안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우려면 뭐 10회독, 20회독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부터 보자, 중요한 단어부터 외우자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기출 문제집 안에 있는 단어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그 영어 선생님들께서 최종 마무리 어휘집, 어휘 문제집을 출간을 하십니다. 이제 그 출간을 하시는 그 문제집 안에 있는 어휘들 먼저 나는 외워야겠다, 그것부터 다 암기하고 다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은 두꺼운 단어집을 먼저 여러 번 회독을 하고 뭐 10회독, 20회독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안에 있는 단어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 단어집,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를 외우는 식으로 점차 그 공부를 하는 것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다면,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정말 꼭 외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부터 외우고, 그러니까 보통 기출 안에서 출제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마무리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점차 넓혀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기 직전에는 이것을 다시 좁혀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했던 것, 처음부터 암기를 했던 것은 두꺼운 문제집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기출 문제집, 기출 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부터 저는 챙겨가면서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단어부터 공부를 하면서 점차 저의 단어의 어휘력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저의 공부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 무작정 단어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된 문제 형식으로 그 단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단어를 외운다면 더 잘 외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어휘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냐면, 제가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단어 공부를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단어가, 이 어휘가 과연 문제로 출제가 될까? 만약에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한두 시간 공부를 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도 잘 되지 않았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확신도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단어는 외우고 있지만 이게 과연 나오는 단어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형식으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떠한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보기에 어떠한 단어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내가 전에는 이 단어집으로 공부를 했을 때에는 이 문제가, 이 단어가 정말 나올까?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의구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문제화된 이 단어를 보면서 공부를 할 때에는 정말 이 단어가 문제로 나왔구나, 정말 이 단어가 기출문제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마음 가운데 동기유발이 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에 단순히 그 단어만 보고 계속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떠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 단어가 정말 사용된 그 문제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휘 공부를 하실 때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어 선생님들의
기출 강의를 조금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의 기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번째 효과와 세 번째 효과를 동시에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단어부터 보셔야 한다라는 그 부분과 세 번째로 말씀드린 그냥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문제로 나온 그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더 잘 암기가 되고 잘 공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기출 강의, 영어 어휘 기출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기출 단어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문제로 확인하는 그 시간이 기출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조금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출 강의를 들으실 때 선생님들이 이제 관련된 단어들, 유의어나 동의어나 반의어, 그리고 자주 함께 출제되는 단어들을 알려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수첩에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집 안에 있는 그 문제, 관련된 문제 근처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에는 그 문제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 문제로 출제된 단어들, 보기로 나온 단어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반의어, 유의어, 그리고 뭐 다의어 등등 적어주신 그 내용들을 함께 동시에 세트로 외우신다면 분명히 더욱더 큰 효과를 느끼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단어 공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두꺼운 단어집을 보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정말 중요한 단어부터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순히 그냥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와 보기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그 문제 자체를 암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공무원 영어 어휘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어 공부는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끝까지 하셔야 되는 공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영어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어 독해 문제, 그리고 영어 어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